안녕하세요. 저는 15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은 가족들과 함께했던 임종 돌봄 상담사 이준혁입니다. 올해 42세인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순간은 우리 삶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슴 아픈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분들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순간을 맞이하면 누구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어도 그 어려운 시간을 조금 더 차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며 여러분이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이 상황에 조금이라도 준비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임종은 일이지만 그 과정을 존엄하게 지켜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입니다. 1.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신호들.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이 가까워지면 몇 가지 신체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호흡이 불규칙해지거나 가래 소리가 들리고 손발이 차가워지며 의식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을 미리 알아두면 임종 순간이 다가왔을 때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임종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필요한 연락처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담당 의사, 간호사, 119, 장례식장 등의 번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두세요. 2. 임종 후 첫 번째 조치 119 신고와 사망 확인. 임종 순간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임종이 의심되면 119에 즉시 연락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호흡과 맥박이 없더라도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돌아가셨다고 확신이 들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최대한 침착하게 집에서 가족이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과정은 자연사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이니 놀라지 마세요. 3. 핵심 서류 발급 사망진단서 혹은 검안서. 사망이 확인되면 가장 중요한 서류인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없이는 장례를 진행하거나 사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평소 알던 질병으로 돌아가신 경우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가 없는 경우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병원 응급실로 모시고 가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경찰 신고 후 검안 과정을 거쳐 검안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나 검안서를 받으신 후에는 원본과 함께 사본을 여러 장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장례식장, 주민센터, 보험회사 등 여러 곳에서 이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4. 장례 절차 시작 장례식장 선택과 시신 이송. 사망진단서를 받으셨다면 이제 장례 절차를 진행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장례식장은 고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중요한 공간이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위치, 비용, 서비스 품질 등을 고려하세요. 장례식장에 연락할 때는 고인의 이름, 나이, 사망 시간, 사망 장소 등의 기본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장례식장에서는 고인을 모시러 전문 인력을 보내줍니다. 이때 가족들은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을 갖거나 평소 고인이 좋아하던 소지품을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5. 장례 방식 결정과 법적 절차. 빈소가 마련되면 장례 방식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매장과 화장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가족들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 신고는 장례를 진행하며 꼭 해야 할 법적 절차입니다.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만 은행, 보험회사 등 민간기관에는 별도로 사망 사실을 알려 각종 자동 이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6. 애도의 시간 슬픔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장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큰 도전은 심리적 회복과 애도의 과정입니다. 슬픔에는 정해진 기간이나 올바른 방식이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슬픔은 눈물, 집중력 저하, 식욕 부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과 신체적 반응들은 모두 정상적인 애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애도 과정에는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큰 힘이 됩니다. 슬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7. 죽음에 대한 준비 미리 나누는 솔직한 대화. 제가 15년간 많은 가족들과 함께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지만 오히려 솔직한 대화가 서로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떠나게 되면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나누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은 가족을 위한 배려가 됩니다. 장례 방식, 의료적 결정, 재산 분배 등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해두면 남은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부터 애도의 과정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존엄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